안녕하세요. 푹 빠지는 드라마 이야기의 이규육입니다. 겉모습의 나이는 세월이 정하지만 마음속의 나이는 내 자신이 정합니다. 24년도 3, 4월을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푹 빠져 지내시진 않았나요? 저는 지금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배역 배우들의 목소리가 생각나고 행동까지 느껴진답니다. 자, 그럼 재미난 드라마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눈물의 여왕 1회입니다. 출연자를 간단히 소개하면 남자 주인공 백현우 역을 맡은 김수현, 또 여자 주인공 홍혜인 역을 맡은 김지원이 있고요. 홍혜인의 옛날 남친으로 악역인 박성훈 역을 맡은 윤은성이 출연하는데요. 다른 출연자들도 다 각자의 역을 잘 해줘서 드라마가 더 재미있네요. 줄거리도 간단히 설명할게요. 대기업 평사원인 백현우하고 재벌가의 장녀인 홍혜인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결혼을 하죠. 그런 후에 3년이 지났는데 이들 부부가 위기를 맞게 돼요. 백현우는 재벌 사위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이혼하려는 마음이고요. 홍혜인은 희귀병으로 석 달 남았다는 판정을 받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예요. 로맨스 코미디 가족 드라마 장르라 웃기는 장면도 많고 마음이 짠한 장면도 많아요. 그럼 1회 중에 제가 뽑은 명장면을 볼까요? 백현우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을 한 재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재벌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갖은 무시를 당하고 또 그 집안에 법적 처리를 해주는 심부름꾼 노릇을 하죠. 홍혜인을 사랑해서 홍혜인만 믿고 결혼을 했는데 냉정한 성격의 홍혜인은 힘들어하는 남편 백현우의 입장을 나몰라라 해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친한 친구 양기하고 술을 마시면서 백현우가 주사를 부려요. 내 팔자를 내가 꼬았지? 안 귀여웠으면 이렇게 결혼도 안 했을 텐데 내가. 드라마 제목이 눈물의 여왕이잖아요. 그 제목을 대변하듯이 우는 장면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장면이 정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던지요. 그 장면을 저는 몇 번을 보면서 웃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뽑은 명장면은요. 옛날부터 우물가에서 지나는 선비들이 물을 청하면 조롱박에 꽃잎을 띄워서 물을 건넨다고 했잖아요. 물 먹고 체하지 말라고요.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백현우 어머니가 갑자기 혼자 시골집을 찾아와서는 밥도 안 먹었다는 아들 백현우에게 밥상을 차려줘요. 정신없이 먹는 아들에게 물잔에 꽃잎을 띄워서 건네는데 꽃잎 띄운 물잔이 1초 정도 비춰지거든요. 1초 동안에 보여지는 물잔에서 힘겨운 마음을 위로해주는 편안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정감이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1회에서 명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백현우가 이혼을 결심하고
시골 용두리에 자기 가족이 있는 집을 찾아가죠. 회갑 때 안 온 백현우와 홍예인을 나무라는 누나에게 누나 말이 맞다면서 이혼하려 한다고 하자 부모님과 누나, 형 모두 깜짝 놀라면서 말립니다. 아주 가끔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 하루 행복한 거? 그냥 그거 하나로 버티고 사는 거고 그것이 결혼이여 인생이고. 보통 결혼에 대해 환상을 갖고 시작하죠. 그 환상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겠고요. 하지만 그 환상은 현실을 헤쳐나가면서 자꾸 무너지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건 한 번씩 행복감을 맛볼 때라고 백현우 아버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와닿는 말이죠. 가뭄에 한 번은 너무 적은 횟수고요. 일회에서 갈등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퀸즈 그룹 사위들이 모여서 제사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그 안에서 사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있었어요. 함께 들어볼까요? 형님, 전국기 좀 봐주시겠어요? 이 정도면 속까지 익었을까요? 뼈 빠지게 전 부친 건 놀인데 히바히바히바 이거 손 돌리는 거 찬 돌리고 철하는 건 지들끼리 다 하고 처가 식구만 식구입니까? 사촌 사위들까지 모여서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해요. 여태껏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심지어 이혼 사유로도 작용하는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만 모여서 하고 있네요. 우리의 관습과는 정반대의 장면이에요. 남자들이 전 부치고 나물 묻히고 있어요. 제사 후에는 문 밖에 모여 앉아서 투덜대는 모습들이 옛날 며느리들의 모습하고 겹쳐졌어요. 글쎄요. 옛날 며느리들은 투덜대지도 못했죠. 하여튼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자로 살아온 여성들이 이 시대에서는 좀 덜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댓글들을 보니까 남성분들이 아주 반발이 크더군요. 작가가 페미 성향이 너무 세다고도 하고 일회 보기가 역했지만 김수현, 김지원 보느라고 그냥 봤다고도 하고요. 저는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상관없이 제사상 준비를 위해 투자되는 노력과 경비가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힘들게 하는 제사 음식은 잘 먹지도 않죠. 나중엔 처치곤란한 음식이 되어버리고요. 이제는 이 제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끼리 만난 음식점에서 좋아하는 음식 먹고 얘기하는 편한 날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갈등 장면을 얘기할게요. 백현우는 이 살벌한 재벌가에서 어떻게 안전 이혼을 할까 고심 중이었어요. 이 재벌가를 벗어나려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걸 봐왔거든요. 그래도 다 떨치고 이혼 서류를 들고 홍예인에게 가요. 그런데 홍예인이 3개월 시한부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요. 순간 백현우는 당황했지만 금세 그 앞에서 울면서 홍예인을 끌어안죠. 그리고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홍예인을 끌어안고 난 후에 나는 3개월만 참으면 안전하겠구나 하는 안도감의 표정도 그렇고 나는 살았다 하는 쾌재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백현우가 얄밉더라고요. 그 백현우의 이중적인 연기를 보면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혼하려던 남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말인데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은 듣기 좋던데요. 제 감정도 이중적이죠. 다음 회차인 눈물의 여왕 2회는 석 달만 참으면 자연스럽게 일이 풀린다는 생각과 인생 역전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백현우가 점점 홍혜인의 옛 남친한테 질투심까지 생기고요. 홍혜인 역시 백현우가 자기한테 잘하는 걸 보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과정도 나와요. 미국에서 성공해서 돌아온 홍혜인의 옛 남친 등장으로 뭔가 얘기가 묘하게 흘러갈 것 같죠? 눈물의 여왕 2회 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